안녕하세요. 라스트먼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정신없는 한 주였는데요. 코스피가 단 5거래일 만에 13% 넘게 뛰면서 7,498까지 올라서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동시에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이 완전히 결렬되면서 유가가 다시 튀어오르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선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가지 큰 흐름,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국내 증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지난주 코스피는 한 주 동안 무려 13% 이상 상승하면서 7,498에 마감했는데요. 지난 7일에는 장중에 7,500선을 처음으로 터치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5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는 상황에서도 지수가 이렇게 오른 건 반도체와 전력기기 종목들이 워낙 강력하게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이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 합산이 84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밤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 15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미중 무역 협상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여부도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항목 중 하나고요. 글로벌 경제로 넘어가 보면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장기화예요. 이번 주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이 완전히 용납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이 여파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50센트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휘발유세 일시 중단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세금이 갤런당 18센트 정도라서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미국의 4월 고용지표는 2달 연속으로 예상치를 웃도는 견주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소매업종에서만 약 2만 2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이게 전체 고용 증가분의 5분의 1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소비자들이 가스비, 식료품비 상승을 감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빚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경고 신호도 나오고 있어요. 지표는 좋은데 살림살이는 팍팍해지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은 크립토 시장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이 이번 주 중반에 8만 1천 달러를 돌파했다가 미국 이란 긴장이 재구조되면서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고 주말에는 8만 달러 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려 67일째 마이너스 펀딩 비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숏 포지션, 즉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이 상당히 쌓여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숏들이 한꺼번에 청산되는 숏 스퀴즈가 터지면 가격이 단기에 급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쪽도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이 3주 연속으로 대규모 이더리움 매수에 나서면서 총 1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쌓아 올렸거든요.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 회장은 6주 내에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5%를 보유하는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매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 가격은 1년 사이에 비트코인 대비 35%나 하락한 상태라서 이 갭이 언제 좁혀질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는 하루에 2억 6,800만 달러가 순유출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블랙록과 피델리티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무너진 건 아니고 이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8만 달러 선은 지켜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기관들이 단기 차익을 실현하면서 포지션을 조정하는 국면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세일러가 또다시 비트코인 추가 매수 신호를 보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흔들리질 않네요. AI 산업 쪽은 이번 주도 뜨거웠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SK하이닉스에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직접 제안했다는 소식이에요. 생산 라인을 통째로 비워달라거나 공장과 첨단 장비까지 직접 깔아주겠다는 전례 없는 제안들이 오가고 있다는 건데요. AI 인프라의 핵심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확보 전쟁이 이제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라 생산 설비 자체를 선점하는 단계로 넘어간 거거든요. 오픈AI 쪽에서는 그렉 브록먼 사장이 흥미로운 발언을 했는데요. 현재 AI 코딩 도구가 전체 코드 작성의 80%를 담당하고 있고 이제는 개발자를 넘어서 관리직이나 비개발 직군까지 AI 코딩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거든요. 엔트로픽은 클로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에이전트 서비스 코워크를 출시했고 이건 코딩 없이 사용자 파일 안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서비스인데요.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 안에서 직접 일을 처리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셈이에요. 빅테크들의 AI 투자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 부작용도 생기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미국 4대 빅테크의 잉여 현금 흐름이 약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면서도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투자 규모가 그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편 구글 알파벳 주가는 1년 만에 160% 상승하면서 초기에 AI 뒤처진다는 평가를 완전히 뒤집었는데 AI 스택 전체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재평가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경제 쪽에서는 환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3월 말에 한때 1,536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5월 6일에는 1,439원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중동전쟁 완화 기대감이 작용했던 건데 문제는 협상이 좌초되면서 5월 14일 이후 환율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의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매수 허용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를 2주간 순방하면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밸류업 전략을 설명하는 IR 활동에 나섰고요. 국내 금융주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직접 끌어내려는 적극적인 행보로 풀이됩니다.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은 화요일 밤 9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코스피와 미국 증시 모두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예상 범위 내로 나오면 코스피의 8,000선 도전 랠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한국 4월 시험률도 발표되는데 내수 경기 체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거예요. 지정학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14, 15일 중국 방문이 최대 변수인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반도체와 수출주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지지선을 지키는지 여부가 핵심이고, 만약 깨진다면 7만 5천 달러 구간까지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벤트가 많은 만큼 포지션 관리를 보수적으로 가져가면서 CPI 결과를 먼저 확인한 후 움직이는 전략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